그런데 이 축원증 때문에 졸린 증상이 있을 때는 잠을 자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피로가 풀리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유독 졸린 증상이 좀 심해질 경우는 괜찮나 이건 어때요? 안 되죠. 조금 전에 기면증과 같은 수면장애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수면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이 3년 사이에만 해도 약 38% 정도의 수면장애 환자들이 증가세를 보였고 그중에서는 50대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에게서의 비율도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5년간의 수면에 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봤더니 정말 환절기에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10월과 3월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병원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수면 장애를 방치할 경우에는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도가 약 1.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 심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노년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매에도 유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조금 무섭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이런 거잖아요. 봄에 누나 춘곤증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동의하지만 누나 수면 장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춘곤증하고 수면 장애하고 좀 구분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자, 춘곤증 하면은 2주 안에 적응하고 운동하고 야외 활동하다 보면 저절로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3주, 4주를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건 반드시 수면 장애이고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이상 이런 증상을 겪고 있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면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하루만 잠을 설쳐도 네. 차 박사님하고 저처럼 어제 무리하게 잠을 자도 이게 다음날 찌뿌둥하고 몸이 이렇게 쫙 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수면 장애가 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련 필 때쯤부터 조금 이렇게 졸렸는데 이게 그냥 철쭉 필 때까지도 계속 졸리면 네. 이거는 수면 장애죠. 수면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네. 근데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도 다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평균 적정 수면 시간을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보는데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3분의 1이에요. 네. 더 크게 보면 우리 일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맞아요. 겁니다. 잠이 그만큼 건강이랑 깊게 연관이 있고요. 또 잠을 못 잤을 때 여성분들 이때 체내에 어떤 뭐라고 해요? 지방 합성이라든가 축적되는 게 많아지면서 비만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고혈압이라든가 부정맥 같은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고 잠을 못 자면 면역력 또한 떨어지다 보니까 각종 면역 질환에도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수면 장애라고 묶여진 것들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불면증, 네. 중간에 자꾸 토막잠 자는 것들 이런 것들만 수면 장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수면 장애는 조금 전에 이종현 씨님이나 차윤환 박사님 말씀하셨던 기면증도 바로 네, 낮에도 좀 무기력하고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기면증이 대표적인 수면 질환이고요. 저녁 때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다리가 좀 저리거나 묵직하고 자꾸 주무르게 되는 현상. 이걸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도 수면 장애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골이가 좀 심하신 분들은 중간에 갑자기 숨이 딱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수면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